한국 부동산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거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바로 유치권이라는 함정인데요. 오늘은 서류에 보이는 금액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점, 이 숨겨진 비용의 함정에 대해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경매 서류에 떡하니 적혀있는 유치권 금액, 이게 진짜 여러분이 내야 할 돈의 전부일까요? 대부분은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시는데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 금액 한번 보세요. 11만 2천 원. 이게 뭐 큰 돈이냐 싶으시죠? 근데요, 이게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낙찰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추가로 물어줘야 했던 바로 그 돈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유치권의 함정인데요.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기서 발목을 잡히곤 합니다.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경매 서류에 적힌 금액은요, 그냥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고편 같은 거죠. 만약에 유치권자가 건물을 점유하면서 돈을 더 썼다. 그럼 놀라지 마세요. 그 비용까지 전부 여러분 몫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빚이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늘어날 수 있냐고요? 그 비밀이 바로 법전에 숨어있는 보존행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해요. 보존행위,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유치권자가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꼭 필요한 수리를 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비가 줄줄 새는 지붕을 고친다거나 하는 그런 필수적인 지출인 거죠. 자, 바로 여기서 함정이 딱 드러납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이 경매에서 와, 나 낙찰받았다 하고 기뻐하는 그 순간 이후에 유치권자가 이런 보존행위, 그러니까 꼭 필요한 수리를 했다고 쳐봐요. 그럼 법원에서는요, 그 비용까지도 유치권 금액에 포함시켜줍니다. 와, 순식간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입이 닳도록 이렇게 조언하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제발 현장에 가서 지금 점유자가 건물을 수리하거나 뜯어고치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입찰하기 전에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꼭 체크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투자자들이 또 하나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유치권자의 점유를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등기까지 쳐서 건물은 내 겁니다. 그럼 저기 떡 버티고 있는 유치권자는 불법으로 내 집에 눌러앉은 사람, 즉 불법 점유자 아닐까요?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법원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법원은요, 유치권자가 건물을 보존하려고 점유하는 걸 불법이 아니라 적법한 권리 행사라고 봐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왼쪽처럼 당신 불법이야 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잖아요. 그럼 거의 100% 집니다. 왜냐? 법원은 점유가 적법하다고 보니까요. 자,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부당이득 반환, 이걸 요구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거든요. 이 단어 하나의 차이가 협상의 모든 판도를 뒤집어 놓습니다. 네, 바로 이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이 불리해 보이기만 하던 상황을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협상 카드입니다. 비유를 들어보면 정말 쉬워요. 유치권자는 불법으로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월세 한 푼 안 내고 공짜로 사는 세입자도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는 합법적일지 몰라도 그 집을 사용하면서 얻는 이익까지 공짜일 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당이득이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소유권을 딱 취득한 그날부터 유치권자가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공짜로 얻은 이익, 다시 말해 월세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돈 당연히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거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동안 내 건물 썼으니 밀린 월세 내놓으세요 라는 이 요구가 유치권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쪽에서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우리는 월세를 달라고 맞서는 거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해요. 유치권자가 나 수리비로 이만큼 썼으니 다 내놔 라고 할 때 그걸 고지고대로 다 인정해주면 안 됩니다. 그 비용의 가치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 물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을 스스로 그리고 유치권자에게 꼭 던져봐야 합니다. 첫째, 그 수리비 진짜로 건물 가치를 올린 건 맞아요? 둘째, 가치를 올렸다고 칩시다. 그럼 그 가치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나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유치권자가 썼다고 주장하는 모든 돈이 고지고대로 여러분의 빚이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럴 때 혼자 싸우기 힘들잖아요.
그럴 땐 감정평가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수리비가 정말로 건물의 가치를 그만큼 올렸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보여주면 협상력이 확 올라가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최종 전략, 바로 상계라는 강력한 힘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표가 우리의 최종 전략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우리는 유치권자에게 밀린 월세, 부당이득 주세요라고 요구합니다. 반대로 유치권자는 우리에게 수리비, 유치권 금액 주세요라고 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두 가지 빚을 서로 퉁 치는 겁니다. 법률 용어로는 이걸 상계처리라고 하는데요. 이걸 딱 제안하는 순간 복잡했던 문제가 아주 합리적이고 빠르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유치권 방어 4단계 계획입니다. 첫째, 유치권 금액은 언제든 늘어날 수 있다는 걸 항상 예상하고 계세요. 둘째, 유치권자가 썼다는 돈이 진짜 그만한 가치를 더했는지 반드시 검증하세요. 셋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즉 월세를 당당하게 요구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월세 받을 권리와 그들의 수리비 받을 권리를 맞바꾸는 상계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오늘 내용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첫째, 신고된 유치권 금액은 끝이 아니다. 둘째, 낙찰 후 수리비도 내빚이 될 수 있다. 셋째, 유치권자의 점유가 무조건 불법은 아니다. 넷째,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월세를 청구하는 부당의 이득이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현명한 전략은 이 두 빚을 상계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은 유치권의 숨겨진 함정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투자에서는 또 어떤 당연한 것들의 의문을 던져보시겠습니까? 모든 성공적인 투자는요, 바로 이런 날카로운 질문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